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, 2025년 파이투데이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, AI 시대의 문제를 풀겠다. 이런 야심찬 계획을 내놨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한 기술 발표라기보다는 그 AI랑 블록체인을 좀 엮어서요. 뭐랄까, 미래 사회의 큰 질문에 답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. 미래 사회의 큰 질문이라.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? 파이 네트워크가 보기에는 지금 AI 인프라는 막 발전하는데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갈 AI 응용 프로그램 생태계는 아직 좀 초기 단계라는 거고요. 아, 앱이 아직 부족하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AI 시대에 사람은 뭘 해야 하나 그 역할이 좀 불분명하다는 점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AI가 만들어낼 그 많은 가치들,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거냐,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. 공정한 분배요? 아,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? 이걸 블록체인으로 풀겠다고요? 그게 가능한가요? 네, 그게 파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블록체인을 일종의 사회적인 분배, 재분배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죠. 확장 가능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솔루션으로요. 음, 블록체인을 분배 시스템으로 쓴다. 네, 그래서 AI가 창출한 부를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짜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. 이게 목표입니다. 진짜 사람. 아, 그래서 그 KYC, 신원 인증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누가 진짜 사람인지 알아야 공정하게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요. 파이가 이미 1,300만 명 넘게 KYC 인증을 마쳤다는 걸 내세우는 이유죠. 거기에 이제 활발한 커뮤니티 또 블록체인 자체의 투명성 이런 걸 다 합쳐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림입니다. 그렇군요. 그 AI 응용 프로그램 생태계를 키우려고 파이 앱 스튜디오라는 것도 내놨죠. 이게 코딩 없이 말로 앱을 만든다는 거라던데. 와, 그럼 진짜 누구나 AI 앱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? 이론상으로는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 장벽만 낮추는 게 아니라 음, 뭘 만들고 또 어떻게 배포할 거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. 뭘 만들고 어떻게 배포할지. 네. 비유하자면 그냥 하얀 도화지만 준다고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안내형 앱 제작 워크플로우란 걸 제공해요. 가이드라인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, 맛집 추천 챗봇을 만든다. 이러면 단계별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. 코딩 모르는 사람도 자기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. 와, 그거 진짜 솔깃한데요. 근데 혹시 너무 간단한 앱들만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? 코딩 없이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. 네.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베타 버전에서는 특정 주제 챗봇 만들기나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만드는 오픈 플랫폼 이런 걸 제공하는데요. 앞으로 얼마나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앱까지 가능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? 그렇겠네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든 앱들을 파이의 그 6천만 명 넘는 네트워크 안에서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바로 받고 또 파이 광고나 파이 도메인 같은 걸 활용해서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생태계랑 바로 연결된다는 점. 이게 비기술자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죠. 아, 생태계랑 바로 연결된다. 사용자 피드백 받고 수익 모델까지. 네, 그건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. 네. 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앱을 지원하는 방식도 좀 독특하던데요. 생태계 디렉토리, 스테이킹. 이건 뭔가요?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이것도 블록체인 기반 유틸리티인데요. 쉽게 말하면 사용자들이 자기가 이 앱 정말 괜찮다, 응원하고 싶다 하는 앱에다가 파이코인을 맡겨두는 거예요. 스테이킹 하는 거죠. 아, 코인을 맡겨둔다. 네, 그렇게 코인이 많이 스테이킹된 앱일수록 파이 생태계 내에 앱 목록 같은 데서 순위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. 일종의 커뮤니티 투표 같은 거죠. 오호, 커뮤니티 투표. 그럼 좋은 앱이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뜰 수 있게 되겠네요? 그렇죠. 기존 웹 서비스들은 보통 광고비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그 회사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잖아요. 근데 이건 좀 다른,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영향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. 커뮤니티의 집단적인 힘으로 좋은 앱을 발굴하고 지원하자. 이런 취지입니다. 취지는 좋은데요. 근데 이것도 뭐랄까, 인기 투표처럼 되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이 막 코인을 모아서 순위를 조작하거나 그럴 위험은 없을까요? 글쎄요. 그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. 결국 파이 네트워크가 이 스테이킹 시스템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느냐,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.
커뮤니티의 신뢰를 계속 얻어가는 게 중요하겠죠? 네, 신뢰가 중요하겠네요. 그 외에도 뭐 노드 업데이트나 또타이 도메인 경매 연장 같은 자잘한 업데이트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더 볼까요? 예를 들어 온램퍼 통합. 이건 사용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? 그건 이제 파이 지갑 안에서요. 외부 서비스를 통해서 법정 화폐, 그러니까 뭐 원화나 달러 같은 걸로 파이코인을 사거나 반대로 파이코인을 법정 화폐로 바꾸는 걸 좀 더 쉽게 연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현금화나 구매가 좀 더 쉬워지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물론 아직 지역별로 제한은 좀 있지만 파이코인이 실제 돈이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뭐 노드 앱 이름이 파이 데스크톱으로 바뀌고 기능 개선된 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사용 편의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파이 네트워크는 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가치 분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또 코딩 모르는 일반인들도 AI 앱을 만들어서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파이 앱 스튜디오를 내놓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가 직접 스테이킹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하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큰 사회적 실험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정말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들어보신 내용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? 코딩 없이 누구나 AI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파이 네트워크의 이 거대한 실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